인체의 방어작용, 방어작용의 구분,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병원체가 침입하는 것을 막거나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고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우리가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요. 피부, 점막은 외부 방어고요. 식세포 작용, 염증 반응은 내부 방어입니다. 얘네들은요, 병원체가 A가 들어오든 B가 들어오든 C가 들어오든 무조건 막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선천성 면역,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해요. 후천성 면역은요,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태어난 후 병원체에 노출되면서 발달하고요.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A, B, C라는 병원체가 있는데 A 한번 감염됐어. 아, 나는 너를 알아. 그러면서 얘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B와 C는 방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방어작용을 정리하면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성은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가 있고요. 후천성 면역은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요. 비특이적이고요.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나중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할게요. 선천성 면역의 중요성, 후천성 면역은요.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감염 초기에는 신속하게 일어나는 선천성 면역이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부 점막의 구조, 피부는요. 각질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땀샘이 있네요. 다음 숨관과지의 내벽은요. 점액질로 덮여 있고요. 손모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무조건 맞고 보는 거예요. 병원체 종류에 상관없이 비특이적. 피부와 점막,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요. 피부의 각질층은 병원체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고요. 상처, 화상 등으로 피부가 손상되면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와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요. 붕대를 칭칭칭 감아놔요. 왜냐하면 자, 각질층인 선천적인 방어막이 사라져서 그래요. 피부로 분비되는 땀이나 침 등에는 라이소잠이 포함되어 있어서 병원체의 침입을 막습니다. 라이소잠은요. 땀, 눈물, 점액 등에 들어있는 항균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세균을 죽입니다. 점막, 각질층이 없는 눈, 코 속 호흡기관이나 소화기관 내벽은요.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점막에서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는 점액을 분비해서 병원체 침입을 막아요. 순간가지 내벽의 섬모와 점액은요. 숨 쉴 때 들어오는 병원체와 이물질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위벽은요. 강한 산성물질인 위산을 분비해서 음식물에 섞인 병원체를 제거해요.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백혈구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 뒤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작용입니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동시에 침입한 병원체의 정보를 림프구에 제공해서 후천성 면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작용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고요. 뒤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식세포 작용 과정을 봅시다. 큰 식세포와 같은 백혈구가 세포막을 뻗어 병원체나 손상된 세포를 안으로 끌어들여 식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을 뻗어서 병원체를 감싸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식포를 형성해요. 이후 식포는요, 라이소솜과 융합해서 라이소솜 속에 다양한 효소에 의해 병원체나 손상된 세포가 분해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큰 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요. 염증 반응,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으로 열, 붉어짐, 통증, 부어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원체를 제거하고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 반응 과정 봅시다. 손상된 부위에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됩니다. 자,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 병원체가 들어오네요. 됐죠? 이때 손상된 부위에 비만 세포에서 얘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백혈구에서 히스타민 분비되고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와 혈장이 상처 부위로 이동됩니다.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관의 투과성이 커져서 백혈구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거고요.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열이 나면서 부어오릅니다.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와 손상된 세포가 제거되고요. 백혈구는 손상된 조직세포, 병원체의 찌꺼기와 함께 고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염증 반응 과정 잘 기억해 놓고요. 후천성 면역,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했어요. 자, 비특이적은요. A든 B든 C든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거고요. 특이적은요. A만 또는 B만 C만 기억했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항원과 항체, 항원은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병원체 외에도요. 먼지, 꽃가루, 독성 물질 등 외부 물질도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항체는요. 항원에 대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구, 백혈구의 일종으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특이적으로 반응하는데요. 림프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림프구, T림프구가 있는데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골수에서 성숙됩니다.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로 분화하고요. 그래서 외울 때는요. B형, B형, 나는 B형이다. B는 형질세포로 바뀐다. T림프구는요. 골수에서 생성된 후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가슴샘에서 성숙합니다. 보조 T림프구와 세포독성 T림프구 등이 있어요. 그래서 골수에서 탄생하고 골수에서 성숙하는 거는요. B림프구, 본 연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림프구는요. 골수에서 탄생해서요.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요. 자, 가슴에 T를 입는다, T 입는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B림프구와 T림프구,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하고요. 본 연상하시면 되고요.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합니다. 가슴에 T 입죠? T, 사람 T 입는다. T림프구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자, 골수에서요. 조혈 모세포가 분화해서 미성숙 림프구를 만듭니다. 이때 본 골수에서 성숙하는 건 B림프구.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서 가슴샘으로 간 다음에 가슴샘에서 성숙 분화하는 게 T림프구. 자, 가슴에 T를 입는다. T림프구. 됐죠? 그래서 B림프구는 본, 뼈에서 태어나서 뼈에서 성숙한다. T림프구는 골수에서 탄생해서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T림프구. 후천성 면역, 항원 제시 과정을 통해 항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되는데요. 항원 제시 과정, 근포식세포와 같은 항원 제시 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를 분해하고요. 세포 표면에 항원 조각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항원 조각에 특이적 반응하는 특정 림프구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요. 활성화되고 후천성 면역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세포성 면역. 세포독성 T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합니다.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의 도움으로 세포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되고요. 활성화된 세포독성 T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제거해요.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하고요. 체액성 면역이 있어요. 세포성 면역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거고요. 체액성 면역은 체액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체액성 면역, 형질세포에서 분비된 항체가 항원을 제거합니다.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의 도움으로 B림프구가 활성화되고요.
활성화된 B림프구가 증식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형질세포에서 분비된 항체는요, 항원을 제거하고요. 기억세포는 항원의 정보를 기억합니다. 형질세포에서 분비된 항체는요, 혈액이나 림프액 같은 체액으로 분비되고요. 항원 제시세포,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외부 물질이나 손상된 세포를 분해해서 생성된 항원 조각을 자신의 세포 표면에 제시해서 후천성 면역을 촉진하는 세포고요. 면역 과정에서 큰 포식세포의 역할입니다. 큰 포식세포가 식세포 작용하는 것은 선천성 면역이지만요. 이를 통해 특정 병원체의 항원 조각을 표면에 제시하고 림프구에 항원 정보를 제공해서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천성 면역에 해당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좀 이따 자세히 해줄게요. 세포독성 T림프구의 작용. 세포독성 T림프구는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와 접촉한 다음 세포막을 터뜨리고 세포의 주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을 분비해서 세포를 직접 제거합니다. 세포독성 T림프구의 활성화. 세포독성 T림프구는요, 보조 T림프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항원 제시세포가 제시한 항원 조각을 직접 인식해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세포독성 T림프구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증식하려면요, 보조 T림프구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B림프구의 활성화. B림프구는요, 주로 보조 T림프구에 의해 활성화되지만요, 사람의 몸에 침입한 항원을 직접 인식하여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일단 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을 분해하는 것을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이때 분해하고 항원 조각을 세포 표면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다시 여기까지는요, 비특이적 면역입니다. 선천성 면역. 됐죠? 그 다음에 요 뒤부터는요, 특이적이에요. 자, 그러면 제시된 항원 조각에 의해서 항원 조각을 인식해서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보조 T림프구가 증식합니다. 이때 보조 T림프구는요, 세포독성 T림프구를 증식하고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되고요. 이 세포독성 T림프구는요, 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한다. 이게 세포성 면역. 그러니까 특이적에는 다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체액성 면역이에요.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의 증식 분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B림프구가 활성화되고요. B림프구는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뉩니다. 형질세포는요, 항체를 다량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항체가 항원과 결합해서 체액 속에 있는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기억세포는요, 남아있다가요, 이후 같은 항원이 다시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빠르게 분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해요. 1차 면역. 자, 그러면 똑같은 항원이 침입했다. A라는 항원이 침입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남아있던 기억세포가요, 바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 형질세포에서 다시 항체를 만들어서 2차 면역이 일어나요. 2차 면역. 자, 요거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입니다.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보조 T림프구를 파괴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데요. 그림은 어떤 사람이 HIV에 감염된 후 시간에 따른 체내 HIV와 보조 T림프구의 수를 나타낸 겁니다. 감염 초기 잠복기에는요, HIV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일어나서 HIV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HIV가 감염됐지만 급격하게 수가 줄어듭니다.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HIV 수는 증가하고요. 보조 T림프구의 수는 감소합니다. HIV는 증가하고요. 보T 감소합니다.
HIV가 보조 T림프 안에 증식하면서 보조 T림프를 파괴해 나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 결핍에 이릅니다. 보티가 더 이상 활동을 잘 못해요. 보조 T림프의 수가 크게 감소해서 후천성 면역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습니다. 면역 결핍 상태에 도달된 거예요.